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예약 너무 어려운 식당은 업로드 안 하는 걸로요. 제 채널은 이 식당은 어떤 음식이 어떻게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기회되면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님들아 저 이렇게 가기 힘든 식당 가서 너무 좋았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방문 그 자체가 만족감을 주는 식당도 물론 있죠. 방문이 메리트가 되도록 식당의 이미지를 확장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식당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아무튼 말이 좀 구질구질 길어졌는데, 예약 정말 어려운 스시야 중에서 조선호텔 스시조도 있죠. 아리아케와 더불어서 한국 스시를 키운 큰 물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조병곤 셰프님이 퇴사를 하고 식당을 여셨어요. 셰프님 성함 끝글자를 따서 곤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걸고 오픈한 식당이죠.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오픈 첫날에 런치 첫 손님이더라고요. 마수거리네요. 런치 가격은 15만원. 스시조 출신 셰프님 식당이기는 하지만 런치 15에 디너 25면은 가격대가 상당하죠. 제가 스시 영상 올릴 때마다 스시집 많아졌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 넓어져서 좋지만 셰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부분입니다. 일단 비슷한 가격대 식당이 많아지면 소비자가 식당끼리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똑같은 돈으로 이거랑 이거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이런 말 무조건 나오거든요. 물론 속사정을 챙겨보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의 퀄리티 다 가게마다 다르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걸 다 고려해주지를 않죠. 고려할 수도 없고요. 고려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고려는 식당 주인과 컨설턴트가 하는 거죠. 소비자는 그냥 돈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식당은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식당에서 따라할 수 없거나 따라하기 힘든 필살기.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도 못 따라오는 좋은 재료, 완벽한 음식, 인테리어, 접객, 말솜씨, 5초마다 터지는 유머, 내가 이 예약 힘든 곳에 왔다는 자부심, 인스타에 올리면 다들 알아보고 하트를 찍어주는 예쁜 접시, 식사를 마치면 셰프님이 그려주는 그림, 하다못해 벽에 걸린 못생긴 시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가게의 필살기가 됩니다. 필살기가 또렷하게 이미지가 돼서 소비자에게 박히면 저절로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죠. 무절임부터 나옵니다. 처음엔 혹시 닭광인가 했는데 먹어보니까 좀 가볍게 절인 베타라즈케였던 것 같습니다. 누르게 좀 달달하게 절인 무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요리는 차가운 감자 스프네요. 서양에선 비시수아즈, 일본에서는 스리나가시라고 부르는 스프입니다. 캐비어와 성게가 올라가고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 찬 감자가 주는 청량함이 있어요. 차가운 요리를 낼 땐 이게 차갑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있느냐, 이게 항상 핵심인데 이거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5종류의 회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참돔은 껍질과 살을 분리해서 나왔어요. 예쁜 것과 별개로 젓가락질이 좀 불편하기는 하네요. 묵직한 숙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 찰기가 쫀쫀하게 나왔습니다. 흑점 줄전갱이는 2점이 고소함 차이가 많이 났어요. 두 번째가 좀 더 고소함이 좋았고요. 참치는 깊은 맛이 살짝 약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등어랑 문어는 인상 깊은 맛은 아니었어요. 전복을 준비해서 주시는데 내장에 카카오 맛이 확 나요. 비리지 않고 고소할 때 한 번씩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내장을 주시는데도 내장 소스가 따로 나온다는 점이 좀 재밌었고요. 소스는 간이 좀 있는 편이고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육수라든지 감칠맛 재료들 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전복은 찰기 좋고 씹는 맛도 좋습니다. 육즙도 적당히 머금고 있고요. 비벼 먹을 밥을 조금 올려주셨고요. 발효향이 정말 강해요. 적초라서 색도 진하고 향도 입에 넣기 전에 이미 코를 지배하는 향입니다. 이 향이 워낙에 튀다 보니까 입에서 존재감은 생각보다 얌전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간이나 산미가 약한 건 아니고요. 코가 이미 학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적초샬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분감이나 꼬들함은 적당해서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태구이랑 새우 다진 요리입니다. 이 새우 요리는 일본말로 시인조 정도 되는데 완자랑 약간 비슷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박으로 감싸서 요리를 했는데 튀김옷이 너무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요리 자체는 아주 맛있었는데 많이 당황이 됐어요. 튀김옷 따로, 새우 따로 먹었습니다. 금태는 거의 액체입니다. 이가 닿으면 녹는 것처럼 흩어져요. 원래도 금태는 맛있지만은 좋은 걸 구입해서 잘 구웠습니다. 대합으로 국물이 하나 나옵니다.
대합은 정말 맛있는 재료고 선도 좋은 걸로 국물 내면 쌉쌀한 감칠맛이 정말 독보적인 조개죠. 식감도 좋게 잘 나왔어요. 간이 살짝 있기는 한데 선 넘지 않는 정도에서 딱 멈춰서는 간입니다. 스시 시작을 알리는 태극기가 깔렸습니다. 셰프님의 니기리, 그러니까 스시 쥐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뭐 그런 거 없고 딱 한 바퀴 돌면 바로 나와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음식 설명도 굉장히 간결하세요. 한 팀에 한 번 설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이 한 번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또랑또랑한 편이 아니셔서 한 번씩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첫 점은 참치 속살입니다. 샤리가 워낙에 쿰쿰한 발효향이 강해서 입에 넣기 전부터 향이 먼저 치고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풍미가 좋게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젤리 같은 속살의 맛과 식감이 밥의 산미랑 잘 어울리고 첫 점 자격이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돔입니다. 아까 회로 나온 거랑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 좋은 상태입니다. 스시에 맞춰서 같은 재료를 다른 질감으로 내는 거라면 이런 꼼꼼함은 굉장히 좋네요. 흑점 줄전갱이도 마찬가지로 회로 먹었던 것보다 스시가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흰꼴뚜기입니다. 정말 달아요. 근래 먹은 무늬 오징어 중에서 제일 달았어요. 근데 샤리에서 느껴지는 단맛이랑 오징어에서 나오는 단맛이 서로 잘 안 어울리고 겉도는 느낌도 살짝 있기는 했어요. 식감은 이에 천천히 깊게 박히는 묵직한 식감입니다. 근데 일단 다 떠나서 네타의 준비 상태가 너무 좋네요. 받자마자 모양 보고 이미 기분이 좋아지는 스시입니다. 보리새우 자랑을 살짝 해주시고요. 바로 초밥으로 나옵니다. 내부는 약간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정도로 달달하게 조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초밥은 네타랑 샤리 비율이 항상 좀 자주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벤자리입니다. 보조 셰프님이 겉에 불질하는 걸 볼 때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던 네타인데 입에 들어가니까 기대를 뛰어넘는 맛이 나네요. 이것도 뭐 거의 액체예요.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기름이 일단 훌륭하고 계절도 지금 딱이고 불맛도 선 넘지 않게 적당하고 좋았습니다. 이번 스시는 참치 뱃살 시모후리입니다. 시모후리는 지방이 예쁘게 잘 퍼져 있는 재료면 다 시모후리라고 부릅니다. 참치에만 붙는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참치를 시모후리라고 불렀다면 대부분 가마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색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네요. 중뱃살이랑 이어지는 부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 맛은 괜찮은 편이었고 참치 전체에서도 훌륭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줄이 끝까지 단단하게 남아서 그것까지 손질이 좀 잘 됐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리의 단맛이나 질감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이쯤에서였나 흰 꼴뚜기 나올 때였나 샤리가 한번 확 질척하게 나왔어서 그게 또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성게. 아래에는 보라 성게가 깔려있고 위에는 말똥 성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둘 다 국산이라고 하고요. 고성산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국산 말똥 성게는 겨울이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시원하고 달고 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살짝 정리가 안 된 내장이 씹혔어요. 전갱이입니다. 위에 올라간 고명의 매운맛이 완전 처음부터 빵 치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매운 고명은 처음이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전갱이가 입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어인데 청어가 정말 통통합니다. 한참 씹어도 씹을 게 남아있는 청어. 산미가 진하고 기름도 진하고 좋습니다. 다른 손님 한 분이 요즘 청어가 맛있는 철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셰프님이 그 말을 받아서 청어는 항상 맛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청어를 고르고 다루는 능력에 자신감이 단단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그냥 셰프님이 항상 청어를 맛있게 드시는 그런 취향이실 수도 있어요. 장국은 모시조개가 들어있는 장국입니다. 모난 데가 없는 좋은 맛입니다. 붕장어 나오네요. 부드럽고 잔뼈 관리 잘 됐고 적당히 달고 이것도 큰 특징 없이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저는 앵콜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패스를 했는데 앵콜 드신 손님 한 분이 박꼬지마리도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박꼬지마리는 저도 한 점 얻어먹었습니다. 산뜻한 간뼈 맛기는 아니고 묵직한 맛입니다. 단맛은 적당한데 간뼈 자체의 향과 맛이 진한 스타일입니다. 계란구이는 적당히 쫀득하게 내시는 편이고요. 물컹 촉촉한 식감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포슬포슬한 식감도 더더욱 아니고 계란 맛이 좀 또렷하게 나는 타입입니다. 디저트는 허브 아이스크림 나오고요. 오렌지랑 레몬 그라니따가 적당히 뿌려져 있습니다. 고니, 음식들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요리도 맛있고 스시도 잘하세요. 셰프님도 친절하고 다정하십니다. 근데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식당의 필살기가 뭐냐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스시조가 예약이 어려우니까 예약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니에서 스시조의 음식을 더 싸게 먹는다 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메리트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식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시조의 정체성이랑 고니의 정체성은 다른 거니까요. 다행히도 고니는 이제 오픈한 가게입니다. 셰프님이 좋은 가게에서 좋은 장점들 잘 살려서 꾸려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